자, 얘들아, 수업하자. 오랜만이지? 쌤이 일주일 동안 따뜻한 나라 베트남에서 살다 오느라고 그래도 그간 공부 많이 했더라고. 자, 봅시다. 오늘 수업은 블랙라벨 중학수학 공식집에서 130쪽 할 차례야. 1학년 과정에 나왔던 원과 부채꼴이거든. 한번 봐보자. 자, 원하고 원의 일부분인 부채꼴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초등학교 때 너희들한테 원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은 얘네들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강조를 했었어. 원이라는 건 동그란 거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이 점 O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그럼 똑같은 요만한 거리, 또 요만한 거리, 요만한 거리, 다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보다 보면 그게 원이 되거든. 그래서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건 같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 원이 된다. 그때 아까 시작했던 점 이거 있죠, O. 이것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할 거고,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라고 표현했던 이 거리, 얘는 반지름 R이겠지? 자, 그 다음에 호 A, B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원이 있어. 원에 A와 B 점 두 개를 찍었어. 그랬을 때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한 곡선 있죠. 이걸 호 AB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눈썹 모양을 위에 그려서 호 AB 이렇게 표시했거든. 그런데 선생님, 원이 있는데요. 원이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A, B 얘네들을 연결한 요 곡선을 호 AB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둘러서 가도 호 AB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얘도 원위에 있는 두 점 AB를 연결한 거긴 한데, 호를 얘기할 때는 그 두 점을 연결한 짧은 쪽을 얘기를 할 거고, 이 긴 쪽을 얘기하고 싶으면 걔네들 사이에 다른 점 하나를 이렇게 더 표시를 해. 그래서 호 ACB, AC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 반대쪽에 있는 건. 자, 현 CD. 호는 아까 곡선이었지? 현 CD. CD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선분으로 그려놓은 거. 이거는 현 CD라고 읽을 거야. 원 O 위에 두 점 CD를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현 CD라고 한다. 그리고 부채꼴 AOB 봐봅시다. 원 위에 있는 두 점 AB와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요 부채 모양 도형 있죠. 이것을 부채꼴 AOB 가운데 원의 중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을 거야. 그리고 호 AB에 대한 중심각, 여기가 호잖아.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원의 중심에 연결했을 때 요 사이 벌어진 각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활골이라고 하는 건 아까 현 CD를 그었어. 그러면 원이 요 이렇게 조각난 모양 있죠. 이걸 활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원과 부채꼴 봐봅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다시 말하면 원의 지름이지. 원 안에 현은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거든. 너희가 이렇게도 긋고 뭐 이렇게도 긋고 그러겠잖아. 수없이 많은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 바로 누구겠어? 지름이겠죠. 반원은 여기, 얘는 활골도 되면서 동시에 뭐도 된다? 부채꼴도 된다. 여기 위에서 설명했던 활골, 요런 모양의 활골은 부채꼴이라고 안 하죠. 왜?
부채꼴이라고 하면 반지름 2개하고 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반지름이 아니라 그냥 현과 호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얘는 활꼴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반원은 부채꼴도 되면서 왜? 반지름 2개와 호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채꼴도 되면서 한 현, 가장 긴 현과 요 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원은 둘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 호 AB는 보통 작은 쪽의 호,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지. 작은 쪽의 호를 나타내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뺑 둘러가는 큰 쪽의 호를 나타내고 싶다면 걔네들 사이에 다른 한 점을 붙여가지고 호 ACB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 개념 149에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중심각이라고 하는 건 부채꼴에서 여기잖아. 이 중심각이 크다는 건 얘처럼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지. 여기가 더 많이 벌어지면 호 길이는 당연히 더 커지겠지. 자,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에 대한 중심각. 한 원이야. 한 원에서 여기 요 각하고 이 옆에 있는 각이 똑같대. 콩콩 같은 모양으로 찍어놨지. 이 중심각이 같다면 얘네들의 호의 길이도 서로 같단다. 자, 같은 크기의 중심각이라면 호의 길이는 같다. 반대로 또 주어만 바꿨어. 주어 동사. 같은 길이의 호가 있다면 걔네들 중심각의 크기도 뭐 한다? 같다. 그걸 기호로 지금 밑에 다 바꿔놓은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누구의 길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뭐 한다? 정비례한다. 무슨 말이냐면 요 콩 하나에 이 호 있죠? 이 호를 2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콩 2개가 합쳐진 요만큼한 크기는 그것의 중심각이 2배가 됐으면 여기에 호 길이도 2배가 돼서 얘는 4.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기서 너희가 비교해야 될 건 뒤에서 아마 나올 건데 현 있죠. 현이라는 건 원안에서 이렇게 그은 선분 얘기하잖아. 이 선분은 현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얘 또한 마찬가지야. 중심각이 하나였을 때, 요 콩 하나였을 때 얘의 넓이가 10이라면 이 중심각을 2배로 늘렸을 때의 이 부채꼴의 넓이는 그것의 2배, 얼마? 20이 된다. 이렇게. 자,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볼 거야. 여기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그 호의 길이 비하고 부채꼴의 넓이 비도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야지 문제 풀기가 수월하고. 그 밑에 개념 150 봐봐. 중심각의 크기하고 현의 길이 봅시다. 요 중심각 콩 하나짜리에 현이 있어.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중심각을 갖고 있는 그 각에서 또 현을 그어봤어. 이때의 둘이의 현의 길이는 같겠죠. 자,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또 앞뒤 바꿔서 같은 길이의 현이 있다면 걔네들의 중심각의 크기도 같단다. 단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봐봐. 아까 호의 길이는 그게 가능했어. 여기서 요 현 길이가 2야. 그랬을 때 중심각이 더 커졌어. 그러면 현은 이렇게 되겠지. 이 현은 얘의 2배보다 짧게 나온단다.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는단다. 애들이 많이 헷갈려. 둘이 정확히 비교해서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여기 부연 설명이 나왔나봐.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한 원에서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그러나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에서 봐봐. 이것들 두 개를 합친 게 아니라 이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거이기 때문에 두 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봅시다. 원주율이라는 게 있어. 초등학교 때는 보통 3.14 혹은 뭐 3.1 혹은 3 이런 식으로 직접 숫자를 주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직접 곱해야 됐었잖아. 그런데 중학교에서 제일 좋은 거 얘를 그냥 파이라고 해서 수계산을 하지 않고 파이만 붙여주면 돼. 자,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한단다. 무슨 말이냐면 원의 지름이 1cm짜리였던 원이 있고 원의 지름이 2cm짜리, 3cm짜리, 자, 이렇게 늘려가면서 원 둘레를 늘려보았대. 재어보았대. 그랬더니 그 길이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비율이 나오더라는 거지. 3.14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발견을 한 사람이지. 즉 원주율이라는 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의 지름의 길이로 나눈 거야. 둘레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2원, 2원, 2원 모두 다 3.14 어찌고 저찌고 같은 비율의 값이 나오더라는 거야. 자,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원의 둘레, 요 길이. 수학에서는 길이를 라인해서 L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넓이, 면적, S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어. 원 둘레는 뭐였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지. 그치? 근데 원주율은 이제 파이로 그냥 쓸 거고 지름이라는 건 반지름 R의 몇 배? 2배였죠. 근데 2R 파이라고 안 써져 있고 뭐라고 돼 있어? 2파이 R 이렇게 써져 있지. 왜 그래? 선생님 파이 문자니까 그냥 이 순서대로 2R 파이 이렇게 써도 옳지 않나요? 이 파이가 3.14 어찌고 저찌고 얘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소수기 때문에 문자로 바꿔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잖아, 수. 그러니까 문자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생긴 모양이 문자가 아니니까 숫자 뒤에 붙여서 2파이R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원 넓이 봐봐. 원 넓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수도 없이 외웠죠. 그러면 원주율은 파이고 반지름 R, 반지름 R. 그럼 뭐라고 써야 돼? R 제곱 파이야, 파이 R 제곱이야? 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봅시다. 예를 들면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이 원에서 선생님이 30도짜리 요 부채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얘는 30도인데 원 전체 각은 몇 도지? 360도지. 그치? 그래서 먼저 부채꼴 호의 길이를 이야기할 거거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먼저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이 원둘레를 먼저 구해야 돼. 원둘레를 구했는데 그 중에 360도 중에 30도에 해당하는 비 360도분의 30이면 이 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호 길이를 구할 때는 원둘레 곱하기 360도 분의 그 부채꼴의 중심각 이렇게 얹혀서 구해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중학교 때 와서는 지금 문자로 바꿨잖아. 원둘레 그러면 누구야?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X. 호의 길이도 길이니까 L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자, 여기 봐.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도 자, 원 전체 입장의 넓이를 구해. 그 중에 또 얘도 12분의 1조각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부채꼴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나는 전체 원 넓이를 구하고 360분의 뭐 중심각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문자로 바꿔볼까? 아까 원 넓이는 뭐였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넓이니까 s는 자, 요 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요 공식들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그 다음 여기 별표 5개. 부채꼴의 길이하고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하고 이 넓이 부채꼴 넓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넓이 S는 2분의 1에다가 여기 반지름 R을 곱하고 이 호 길이를 곱한 것과 크기가 같더래.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 위에 있는 부채꼴 넓이 공식과 함께 세트로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밑에 있는 이 넓이 S는 2분의 1 RL을 쓰는 경우는 문제 풀 때 중심각이 없는 경우, 중심각을 안 줬을 경우, 중심각이 없으면 못 구할 거야? 구할 수 있어야겠지. R과 부채꼴을 해서 반지름 R과 호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요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도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2개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겠지.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 복습 착실히 잘 하고 기억해야 될 공식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선생님하고는 복습 테스트 해보자. 수고했어.